세계 최고 슈퍼모델 이리나 샤크가 한국에서 떡집 사진 찍으며 완전히 녹아내린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계적인 슈퍼모델 이리나 샤크가 아무도 모르게 한국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녀간 게 아니라 자기 소셜미디어에 서울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훔쳤다. 올해 가장 좋았던 여행 중 하나라는 고백까지 남기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리나 샤크가 누군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사람은 그냥 모델이 아니거든요. 러시아 출신으로 역사상 최초로 미국 최고의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전속 모델을 꿰찬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십수년 동안 수많은 런웨이와 매거진을 오가며 패션계의 정점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한두 시즌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계 패션 미디어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최정상 자리를 지켜온 진짜 레전드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단순히 런웨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스타일, 분위기, 태도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전 세계 여성들이 동경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그녀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한국을 조용히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팬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한국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왔다가 좋아서 또 온 거란 말이죠. 그냥 일회성 관광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올린 사진들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물의 화려한 단청 무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도 하고 숯불구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들이 특별한 연출이 전혀 없는 정말 평범한 여행자의 시선으로 찍힌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슈퍼모델이 한국 떡집에 진열된 떡 사진을 찍고 전통 그릇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다니는 곳이 어디인데요? 파리, 밀라노,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이고 미슐랭 스타 받은 곳만 골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떡집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2025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2024년에도 이리나 샤크는 남몰래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도 뒤늦게 인증샷을 올리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보낸 최고의 48시간 사랑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지하철 입구 앞에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여러분, 지하철 입구요. 세계 최고의 슈퍼모델이 지하철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더 있습니다. 한국 식당 메뉴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한국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들고 완전히 풀어진 웃음을 짓는 모습까지 공개했어요.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런웨이 위의 여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 여행을 즐기러 온 관광객 그 자체였던 거죠. 이쯤 되면 해외 팬들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한국에만 가면 저렇게 풀어진 모습이 되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나 샤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2024년 11월에는 할리우드의 대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홍대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공식 일정도 없이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녀가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김밥집이었습니다. 김밥집이요. 샤를리즈 테론이 누군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최정상급 배우고 패션계의 아이콘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딸과 함께 한식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김밥 맛을 보고는 흥이 올랐는지 어깨춤까지 췄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엄청난 카리스마로 유명한 샤를리즈 테론이 김밥을 직접 말면서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요. 이게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 스타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중은 슈퍼스타의 화려한 면만 주목하지만 사실 슈퍼스타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할리우드에서 유명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딜 가든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순간 파파라치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악명 높은 서구권의 파파라치 문화는 스타 본인만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아이, 지인까지 따라붙으며 스타의 사생활을 파고들죠.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장을 보거나 길거리를 산책하기 같은 평범한 일상이 스타들에겐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런 공격적인 파파라치 문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따라붙는 그림도 흔치 않죠. 물론 알아보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응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은 알아보더라도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지나쳐 가거나 설마 진짜겠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자신의 유명세에 짓눌리던 스타들에게 한국은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들이 찾는 공간도 완전 뻔한 관광 코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어요.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기보다는 지하철역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정말 일상적인 장소를 돌아다니며 관광객이 아닌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늘 스타의 표정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만큼은 그냥 한 명의 여행자로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 그게 요즘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스타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모습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유명한 곳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공기를 마시며 평범한 일상을 직접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몸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이제 비단 스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시선 자체가 이들과 같은 궤를 그리며 진화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명 관광지 몇 곳을 찍고 돌아가는 코스보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나씩 직접 해보는 체험형 여행이 더 강하게 주목받고 있어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개념인데 멀리 이동하기보다 한 도시 안에서 깊게 즐기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체험으로 꼽히는 게 뭔지 아세요? 퍼스널 컬러 진단입니다. 자신의 피부톤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K-뷰티 스타일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 온 김에 나도 아이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딱 건드리는 콘텐츠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봉준호 감독을 만나러 한국을 찾았던 로버트 패틴슨이 퍼스널 컬러를 받고 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가면 저건 꼭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의 인증 코스처럼 굳어졌거든요. 홍대의 한 퍼스널 컬러 진단 센터에는 하루에 30에서 40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붐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의 뷰티 트렌드가 전 세계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특히 발달한 분야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한국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이 이 분야의 본자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진단 결과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손길로 메이크업을 받고 한국식 스타일링을 한 채 스튜디오 촬영까지 이어지니 체험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와서 남기는 사진이 그냥 배경 앞에서 찍는 인증샷이 아니라 내가 한국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다는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러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여행의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있거든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별 여행을 즐기며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 시선이 서울 밖으로도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지방 곳곳의 감성적인 소도시들이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 여행 상품 수가 100% 증가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지역별로는 충남이 300%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00%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충남 청양 얼음골 투어, 충북 단양 투어, 경주 시내 투어 및 경주월드 등 다양한 지역 특유의 콘텐츠들이 서울에 질린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전역으로 동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관광업계 입장에서도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지난해 관광객 2천만 시대에 들어서며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관광 콘텐츠가 지나치게 서울, 부산, 제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계속 따라붙어 왔거든요. 어딜 가도 여행 경험의 결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한 번 다녀온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딜 가도 비슷비슷하니 서울만 들리면 된다는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한국 관광의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쿄, 오사카, 교토, 삿포로, 오키나와 등 각 지방 도시마다 지역색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어. 완전히 다른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본을 여러 번 방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세요. 충남이 300% 증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도 드디어 지역별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서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전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관광업계가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결국 지방의 색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 지방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한번 둘러보는 유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안식처이자 매번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깊이 있는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살아가던 글로벌 스타들이 우리네 평범한 길거리 김밥집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조차 미처 몰랐던 소도시의 숨은 감성을 먼저 발견해내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벅찬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힘 때문입니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도, K-뷰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이유도 결국은 한국 문화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깊이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성과 디테일입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하나를 봐도 그래요. 단순히 당신은 봄 웜톤이에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톤, 눈동자색, 머리카락 색까지 세세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 팔레트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한국 문화 전반에 깔려 있어요. K-뷰티만 봐도 그렇잖아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권에서는 생소한 거예요. 클렌징만 해도 오일 클렌징, 폼 클렌징 2번 하는 더블 클렌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까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죠. 이게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입증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김밥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단무지는 단무지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각각 따로 양념해서 준비하잖아요. 이런 정성이 들어가니까 결과물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샤를리즈 테론이 김밥 만들면서 어깨춤 춘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맛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서구권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대하는 이 미묘한 균형감,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일이나 샤크나 샤를리즈 테론 같은 스타들이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정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면서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죠.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문화인지 아세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서구권의 파파라치 문화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구권에서는 유명인을 발견하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달려들어요. 사진 찍고,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괴롭히죠. 이게 정상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서구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유명인을 발견해도 대부분 조용히 지나쳐 가거나 와 진짜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을 찍더라도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바로 그만둬요. 이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성숙한 태도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화적 성숙도가 지금 한국을 전 세계 스타들의 힐링 스팟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게 바로 한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뷰티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서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걸 체계화하고 대중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건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를 제대로 받으려면 한국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K-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든 건 한국이잖아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보세요. 이들이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만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퍼포먼스, 세련된 비주얼, 깊이 있는 메시지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K-드라마도 똑같아요.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을 한국 드라마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한국 콘텐츠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힘, 연출의 완성도, 배우들의 연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도 본격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죠.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치킨, 떡볶이 등등. 한국 음식이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문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문화 등등 한국의 식문화 전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리나 샤크가 숯불구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게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한 거예요. 샤를리즈 테론이 김밥을 만든 것도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운 거고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재조명받고 있어요. 이리나 샤크가 찍은 전통 건축물의 단청무늬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한국의 전통 미학이 현대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경복궁 앞에 가면 한복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잖아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도 그래요. 나전칠기, 도자기, 전통 그릇 등등.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 가진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리나 샤크가 전통 그릇 사진을 찍은 것도 그 아름다움에 감동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이런 문화적 성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거든요. K-팝 아이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어린 나이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하면서 노래, 춤, 외국어, 체력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데뷔할 수 있어요. 이런 강도 높은 훈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K-팝이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K-뷰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성분을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품을 개선하죠.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식도 그래요. 한국의 셰프들이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고 플레이팅도 세련되게 하고 서비스도 고급스럽게 하죠.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관광 산업도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죠. 퍼스널 컬러 진단, 한복 체험, 한식 요리 수업, K-팝, 댄스 레슨 등등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